영국문화원 서울교대 영어교육 웨비나 시즌2 웨비나 3차 미래형 영어교사를 위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를 이혜진 원광대 교수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안경자 교수입니다.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교육전문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태설전공 교수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브리티시 카운슬 코리아와 브리티시 카운슬 잉글리시 프로그램스 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이혜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시고요. 영어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영어 교수 능력 개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메타버스 영어교육 선도 전략을 수행하셨고요. 생성형 AI 접목, 지속적인 교육개혁 성공 전략, 연구 사업을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테크 글로컬 예비 교원 양성 사업을 책임지고 연구하고 계시고요. 메타버시티 디지털 창의융합 메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혜진 교수님을 본격적으로 모시고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혜진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번 웨비나 3차를 진행하게 된 원광대학교 영어교육과 이혜지입니다. 우선은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때 마침 11월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후 한 달 전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블랙 프라이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 차, 2 차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 주제가 Teacher Takeaway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거를 가져가실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1 차, 2 차와 연계시켜 가지고 제가 웨비나 목표를 미래 영어 교육을 위한 목표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술적인 측면에서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1 차에서 황유한 교수님께서 체험 기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2 차에서 김낙훈 선생님께서 교사 교육의 모듈 개발 그리고 세계 시민 관점에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빌드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설레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왜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뉴 노멀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정말 전환기에 맞게 됐었는데 미래 교육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왜 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시행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를 어떻게 교육 사례에 접목을 했는지 그 부분 하우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에듀테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뭐 연구 교육 업무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요즘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인간과 AI 교사의 5가지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미래 교육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미래 교육인데요. 발표자 소개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아까 안경자 교수님께 너무 소개를 잘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광대 영어교육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교수님과 신동환 교수님 그리고 저 같이 영어교육 메타버스로 날개를 달다라고 하는 이제 책을 같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그 연구재단 사업으로는 원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어플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메타버스 영어교육 선도 전략을 수행을 했고 올해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교육개혁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육자인데요. 제가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육이 에 대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국의 중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국 교육을 생각을 해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면은 입시 전쟁. 이거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1 등급 들어야 되는데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데 라이벌이 있다면 누구를 이겨야 되는데 이 강박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MBTI가 ISFJ거든요. 저는 경쟁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키도 좀 안 컸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뉴질랜드에 있는
뉴질랜드라고 하면 지상이 남은 마지막 천국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중에서도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는 해밀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놀랐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모든 것들이 다 경험 중심이었어요. 이게 지금 양 심장을 매스를 가지고 해부를 하도록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수학 시간에는 어떤 도량을 측정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선택 교과. 저는 제가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뭐 대학은 당연히 당연하지만 그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다녔을 때는 학급별로 시간표가 짜여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뉴질랜드에서는 제 진로를 탐색을 하고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게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저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체험 활동을 했어요. 뭐 크리켓, 럭비 아니면은 뭐 프롬 파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기반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때 당시 뉴질랜드라고 그때 당시 이제 뉴질랜드 교육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상위 누적 1%, 그러니까 1 등급을 위한 성공이 아닌 어떤 모두를 위한 행복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수학 시간마다 계산기를 나눠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 뭐 정말 나만을 위한 개인화된 체험, 맞춤형 학습을 제공을 해 줬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 한국에 있는 교육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OECD 2023 년에 이제 프로젝트의 새로운 교육의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표명 목표 하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 등급, 다시 말하면 상위 누적 4%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학생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채 어떤 자동차 부품처럼, 그리고 교사는 어찌 보면 진도라고 하는 미명하에 평균 수준의 표준화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량 교육의 시스템이 이러시다 보니까 정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객체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1 등급 경쟁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공장식 교육 체제에서 우리는 정말 OECD가 말하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탈리아 사회 비평가 프랑코는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규정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 두 번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 네 번째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복 지수는 37개국 중 거의 최하위죠. 자살률도 높고요. 자, 그리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노동에 가깝고 교육 내용도 직업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미대 한 번 보내기 위해서는 학원비만 6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시간, 노력, 여러 가지 에너지를 투자했어도 인공지능이 15초 만에, 15초도 아니죠. 뭐 요즘에 5초 만에도 그린 그림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고도화된 학습 능력을 인간이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이 AI 적자 생존 시대인데요. AI를 잘 다루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펼쳐야 될지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AI 시대를 이끌어 간다면 어떤 사람이 AI를 잘 다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AI의 대표적인 챗GPT가 있죠. 뭐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존에도 나와 있었지만, 챗GPT 결국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자연어, 기계어가 아닌 자연어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대중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챗GPT에서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거기에 92.6% 정도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적자 생존 시대에서 영어 교육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다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영어 교육 전공자니까 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인공지능 적자 생존 시대에서 우리는 영어 교육에 어떠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왜 배워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되고, 결국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추상적인데요. 그래서 미래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when, who, what, why, how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 교육 what인데요. 우선 미래 교육을 보기 전에 교육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을 보시게 되면 교육을 파자로 풀어내면 다음과 같은 이제 글자로 구성이 되는데 요거를 풀이해 보면은 교사가 손에 막대기 혹은 채찍을 들고요.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거나 가르침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의 관점에서 교육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을 성장하도록 하는 작업인데요. 서양을 살펴볼게요. education이죠. 이라고 하는 것 밖으로 DOC는 꺼내다인데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래요. 다시 말하면 동양은 밖에서 안으로, 서양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관점이 좀 다른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떤 날숨 없이 계속적으로 들이마시는 교육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희가 들이마시기만 하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체외로 배출이 못하게 되니까 누적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교육을 위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그만둬야 되고 뭐를 계속해야 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영어 교육이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래 역량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제 생각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래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에 대해서 이제 강태중이라고 하는 학자께서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미래 교육은 크게 교육 내용에서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양식에서 미래 교수 교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17개 시도 교육 중에서 미래 교육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과 과제를 내세웠는지 살펴보니까 지금 같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저도 역시나 이제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전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사시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그런 내용을 제 교사 교육 수업에서 이제 함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래교육의 웬인데요. 그래서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두된 시점이 아마 코로나 이후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디지털 혹은 기술의 중요성은 강조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변화였을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면은 기름만 떼어내면 물의 원속성은 남아있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화학적인 변화인데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죠. 다시 말하면 쌀을 밥으로 지으면 다시 그 밥이 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속성 자체가 아예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시국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교육은 도대체 뭐가 변했을까요? 시대와 세대가 변했는데. 자, 그래서 교육을 생각할 때 내가 편한 수업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앞으로 이 미래에 편하게 될 수업인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교육을 누구에게 접목해야 되나 후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거는 세포 생물학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라고 하는 이혜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7개 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수용체를 필요로 합니다. 리셉터를 필요로 하는데요. 자, 학생들 생각해 볼게요. 학생들은 각 반에 모두 다른 각 적성과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one size fit all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이제 교육 방식만 접목하고 있진 않나. 학생들은 다 다른 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 이제 저희가 뭐 MZ 알파 세대 저희가 접하고 있는 앞으로의 학습자들은 다름을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교육의 어떤 개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맞춤 교육을 저희가 미래 교육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실현했는지 이따가 3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미래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요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거 가지고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 너무 좋아 가지고 한번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어 교육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이 됐지만 실제로 외국인과 혹은 이제 저희가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여기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는 인간의 기억을 두 가지 측면,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영을 할 때처럼 어떤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론만 가르쳐 준다면, 혹은 강사들의 시범을 눈으로만 보게 한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나왔는데요. 어 저희가 했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영어 수업들이 이렇게 서술적인 기억, 이렇게 뇌 바깥쪽에만 기억이 되는 명시적인 지식만 강조가 됐다면은, 이제는 정말 미래 세계 시민 관점에서 이제는 저희가 절차 기억으로 트랜스퍼 될 수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수영처럼요. 그래서 기존의 일방향적인 원웨이 주입식 방식은요, 누구에게 수업을 받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타 강사가 학습의 중심이 됐고요. 학생과 학생들은 그 1타 강사에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사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래 교육에서는 이 절차 기억, 다시 말하면 수영과 같이 어떤 운동 기억이 기억을 해야 되는 이 절차 기억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잉글리시 유저 관점은 저희가 미래 영어 교육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걸 제가 어떻게 콘텐츠로 제작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과목으로 나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방적인 서술 기억이 아닌 어떤 수영과 같은 로직으로서 어떤 절차 기억을 강조하는 미래 교육 방향을 하는 거를,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절차 기억 혹은 automation, 그래서 자동화를 위해서 이런 짝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CLT 기반의 활동들을 강조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상황 자체가 교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몰입감이나 실질감 자체는 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전달하고 왜 수업을 안 듣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강조를 했다면은, 저희가 미래 교육에서는 어떤 경험을 해주고 무엇을 하게 해줄까, 그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까, 이 부분으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장을 조금 길었는데 이 장을 요약을 드리면은,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 역량과 미래 기술,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 교육의 웬 관점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그러니까 화학 변화처럼 아예 새로운 저희가 국면에 맞아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세포 생물학처럼 저희가 정말 개별 맞춤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때는 각자가 개별이 브랜딩화 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추구해야 되는 교육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요. Y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이제는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오토마티스트를 추진할 수 있는 영어 교육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점에서 이 3 단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범대에 있다 보니까 예비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미래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낙훈 교수님께서 그 2차 강연 때 교사 교육의 모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딱 그 다음 챕터가 다음이 차시가 저여 가지고, 자, 그 부분을 training with AI랑 메타버스, 그다음에 about, 그다음에 for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였는지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수업의 모든 목적은요, 저는 제 사랑하는 제 학생들이 대체불가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추구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훈련에서 뭐 자격증 상자 아니면 여러 가지 대체 불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서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는요, 메이커 역량을 함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시라고 하는 지금 창의 융합 의사소통 협업, 그다음에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하는 기술을 여러 가지 교육에다가 이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메타버스, 에듀테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업 전반부에 일어나는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직접 경험을 하고요. 이게 교육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좀 월등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특히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이 영어 교육을 이 기술과 어떻게 맞물려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탐색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 수업의 중반부에서는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어느 정도 전문적인 수준에서 혹은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요.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메타버스야? 메타버스 지금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인기가 식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굳이 왜 언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의 중요성 혹은 가능성을 세계 시민주의 혹은 멀티모달 중심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여러 선행 논문에서도요. 뭐 언어적, 정의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교육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워드 기반의 시계열 분석을 한 결과도 보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영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와 메타버스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수업에서 이제 녹여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수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Training with Generative AI와 메타버스인데요. 이 전반부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때는 다양한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를 뭐 여러 가지 체험 실습실 혹은 뭐 여러 가지 오큘러스를 가지고 실감형 컨텐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요.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굉장히 이제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AI가 유용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중고등학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그 경험인데요. 활용법인데 저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상 스펙을 만들도록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범대고 졸업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 스펙 기반의 자기소개서, 특히 이제 미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 영상도 만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 PPT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내가 교사가 되고 싶은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면은 뭐 GPT나 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역량 리스트를 주겠죠. 그러면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로 한 어떤 갭이 필요로 하겠죠. 갭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이제 반영시켜 가지고 미래 목표의 자아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저는 페이스 앱을 통해 가지고 내 사진을 30년 후의 내 모습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어떤 멀티 페르소나처럼 이제 미래의 내 모습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내가 내 그리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대화를 하게끔 네 요렇게 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닝 어바웃 메타버스는요.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아니면 AI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능력을 갖추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메타버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선생님들끼리 다 그 링크랑 보내 드릴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AI의 활용법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내 맞춤형 챗봇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그 부분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고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만든 챗봇인데요. 뭐 전공서적 PDF를 넣고 전공서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질문봇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넣고 문장에 대해서 문법을 설명해 달라는 문법 설명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어 넣고 번역을 해 달라는 번역봇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챗봇을 제작하는 AI를 간단하지만 AI를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Training for Generative AI랑 메타버스는 제가 이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예비 교사들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랑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수단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적형 교육 어떤 그 콘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그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 그럼 12번 수능 듣기 12번인데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 12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oney, are you free on Saturday afternoon? Our son said he's going to a career fair and asked if we can come along. Great, I'm free. I've been wondering what kinds of emerging careers might suit him. Me too. Then why don't we join him? 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다 맞을 수 있는 난이도이기도 하고요. 수능인데 불구하고. 자 이런 내용을 저희 학생들이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 가지고요. 자 자기 탐색 진로 추천 플랫폼 너무 잘 만든 한번 봐 보실게요. 이렇게 MBTI 기반해서
이렇게 본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나에 맞는 직업 추천을 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양한 영어 교육이지만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교사 외에도 할 수 있는 바운더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학생들이 탐색을 한 다음에 신직업, 요즘에 좀 유망 직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AI를 통해 가지고 자막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걸 보시면은 이거는 면접 준비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도 막상 이제 상황이 닥치면은 좀 이게 긴장이 되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을 하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하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소개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제출하게 되면은 내가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이런 플랫폼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뭐 키오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망 직업에 관련된 뭐 어떤 자기소개 작성하기라고 하는 그런 섹션도 만들었는데 이런 플랫폼도 제작을 하였고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 저는 지금 여기 오큘러스가 있는데 오큘러스를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실제로 어 체험을 해 봅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작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VR 기기를 체험을 해 보고 가상 모의 면접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 후반부 Training for Generative AI랑 메타버스란 인공지능의 어떤 수단이나 기술 습득의 차원을 넘어서요. 인간의 삶을 미치는 영향을 이제 이해를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 적용 목적에 중점을 두는 그런 수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요거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지금 요즘에 교육부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요. 저도 예전에는 북크리에이터 이용을 해 가지고 교과서로 콘텐츠 제작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교과서는 특정 학교나 학급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학교가 아니면은 이 교과서가 쓰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심하게는 어떤 고등학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수능을 중심으로 MBTI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능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요. AI랑 에듀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결법을 모색을 하고 세 번째는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뭐 문항의 난이도별로 그다음에 MBTI별로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모색을 했고요. 요런 형태로 지금 안녕, 온에어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영어 MBTI별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 이런 영상까지 제작을 안녕하세요. 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보여 드리려고 이 24 일을 제가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이 MBTI 저희 예비 교사들이 만든 콘텐츠를 MBTI 학습 성장 오디세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을 했고요. 거기 안에 저희 예비 교사들이 만든 콘텐츠를 쭉 나열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만드는 제가 이게 유니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살짝 한번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고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네. 요게 자,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는 아까 저희 학생들이 제작했던 MBTI 직업 추천 플랫폼이고요. 여기 안에 각각의 스피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자, 여기서 맞춤형 학습 콘텐츠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본인 자기 탐색에 통한 진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작한 MBTI별 학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각각의 MBTI별로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거를 수능의 교육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거를 하나의 책자 형태로 지금 학생들이 제작을 하였고요.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MBTI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각각 공간별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첫 번째 이 좌석은요. 발표 좌석이고요. 여기는 심사석이에요. 여기는 청중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MBTI별로 등신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LED인데요. 여기는 발표를 할 수 있는 발표 자료가 디스플레이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등신대에 지금 MBTI가 그 적혀져 있죠.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존 C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청중 참여 공간,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만든 제작품들은 창작품들을 존 D에 있는 학습 공간으로 이동을 하도록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기뻐 가지고 네 자 이렇게 뭐 춤까지 같이 네 이렇게 췄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아이들이 제작한 창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만 살짝 한번 보여 드리면은 요렇게 조금 네 로딩이 이렇게 VR 체험실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영어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영어 과학 융합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영어랑 융합을 이제 그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요런 공간도 네 제작을 하였고 네 그러고 요렇게 이제 그 사범대 VR 캠퍼스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네 제가 아까 해 놨었는데 네. 자 VR 캠퍼스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실제로 뭐 입시에서 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팔불출일 수 있지만 저희 아이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아 이거를 나만 보기 너무 아깝다.'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제작 플랫폼들 제작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제 소위 따뜻한 교육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실제 교실 현장에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이런 지원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뿌렸고 또 감사하게도 여러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네 고등학교랑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제 지원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창작물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내 중등학교의 결과물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 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해당 중등학교에서는 이제 참여 지원서를 제출해 하였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12월 달에 가 가지고 이런 교육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사범대다 보니까 실습 외에도 교육 봉사 시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교육 봉사를 인정을 받게 해 주고요. 자 그럼 이제 교육 봉사에 바로 투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교실 현장이잖아요. 투입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MBTI별 이런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막 모의 수업이나 아니면 많은 훈련을 시켜 가지고 쪼끔 그 완성도 있는 이제 수업을 12월 달에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결과물들은 단순히 이제 그 결과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나 아니면 교내 경진대회에 출전을 할 때 이제 콘텐츠로 활용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메타버스 경진대회에서 1 0 0 원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저희 학생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상했던 경력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교회 경진대회만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는 영어니까 문과다 보니까 콘텐츠적으로 좀 미약할 수가 있어 가지고 교내 그 어떤 수업 안에서도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에서 성적이 교수자만 부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자평가, 교수자는 이제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 혹은 이제 외부 기업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초청해 가지고 6 인간의 공동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공동 평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런 상장과 표창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 학생들이 창작한 창작물을 오픈시에 등록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요. 이거를 어떤 디지털 자산, 어떤 지적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메타버스 영어 교육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었었는데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저희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그 취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직종에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할 때 그때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배지가 뭔가?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거는 뭐 역량, 성취, 경험, 이수 내용을 디지털 상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저도 상장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막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디지털 배지는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스토리처럼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 성취 수준을 교육 성취를 다각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역량 관리나 아니면은 실제로 공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보안성이나 아니면 신뢰성이 강화가 된 그런 학습 이력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저는 저희 학생들이 본인만의 브랜드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로고를 이제 만들도록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슬로건 혹은 이제 그 좌우명이 담겨 있는 로고를 제작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저도 영어 교육 전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 역시도 대체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저만의 로고를 또 AI 원글리시 진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이라고 하는 거, 제 이름이 혜진이이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는 램프의 마법처럼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블록체인 배지 발급할 때도 사용할까 생각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교사 교육 모듈을 개발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들으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유용하다.'라고 싶은 것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보셔야 될 게, 저희가 AI나 에듀테크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요.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에듀테크랑 AI를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 역할 설정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T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AI나 에듀테크가 보조할 수 있는지, 혹은 O자형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일들을 AI랑 에듀테크가 확장시켜 줄 수 있는지 증강 역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역티자형은 내가 오히려 AI나 아니면 에듀테크를 위해서 어떤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역할을 저희가 설정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AI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 걸어 놨고,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링크로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로 바로 연동되니까 여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활용했을 때 조금 유용하다 싶은 것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좋은 사이트는 채서브인데요. 가끔 가다가 나 빙도 쓰고 싶고 챗GPT도 쓰고 싶고 바드도 쓰고 싶고 너무 쓰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가 이거 하나 쓰고 다른 거 찾다 보면 앞에 있는 거 저는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LMM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여러 챗봇들을 보면서 동시에 답변을 비교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도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에 맞는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그 LMM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니 와우인데요. 이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때 어떤 뭐 영상, PDF 문서 여러 텍스트 생성을 하실 때 저희가 PDF만 혹은 이미지만 혹은 뭐 영상만 각각의 웹사이트를 사용하셨을 텐데, 저는 이 타이니 와우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가끔 뭐 이미지를 뭐 변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에 있는 오디오를 수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활용하실 수 있어 가지고 올인원 사이트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사이트인데 123 앱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영상이나 오디오 편집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한 번에 다 집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PDF도 에디팅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이 123 앱스를 네,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무료로 네, 사용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도be 익스프레스는 요즘 유명하죠. 그래서 아도베도 요런 식으로 네, 활용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상에 있는 거를 뭐 영상에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아니면 텍스트를 영상으로 요렇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겟GPT는 이미 많이 아실 텐데요. 저는 이제 겟GPT를 실제로 뭔가 제작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요즘에 뭐 챗GPT 아이디어 공모전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1차 황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프롬프트 노하우와 그다음에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저희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시대니까 맞춤형으로 선생님들 용도에 맞는 거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이제 교육용으로 한번 가면은 에듀케이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수업의 토픽과 그다음에 주제,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 수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만 집어넣게 되시면은 각각의 차시별로 요런 식으로 레슨 플랜부터 그다음에 핸드아웃, 그다음에 수업의 목표가 뭐고 애들한테 뭐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까지 추천해 주고 심지어는 PPT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수업 준비할 필요 없이 10차시의 수업 혹은 더 많은 수업을 한 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 프로그램이고 저도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이 안 날 때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캡 키친이나 아니 리워디파이도 요것도 이거는 아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텍스트 난이도를 먼저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네 뭐 단어나 아니면 기본적인 거를 추출하시면 좋고요. 이건 뭐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딥핏이라고 하는 사이트 정말 좋더라고요. 이 텍스트를 저희가 맞춤형 요즘에 수업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 텍스트를 저희가 이제 GPT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지만 GPT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또 쉽게 내달라고 해 주는데 이제 프롬프트를 잘 써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딥핏은 AI를 통해서 이제 렉사일 수준을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학년에 맞는 이제 그 텍스트를 생성을 해 주고요. 뿐만 아니고 뭐 키워드라든가 문제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요 딥핏도 맞춤형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텍스트를 이제 너무 네 조금 많은데요. 텍스트를 3D로 이렇게 그 분석 3D 영상으로 3D 모델로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저는 이 토익 지문인데요. 이 토익 지문을 3D로 제작을 하고 이 3D 오브젝트를 스페셜에다 탑재를 하고요. 스페셜 안에서 아이들이 리딩에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 다시 말해 탑다운 어프로치 측면에서 스키마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투 비디오는 뭐 저희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뭐 픽토리라든가 아니면은 인비디오 같이 town. 요런 식으로 Discover a new resource. An open 심지어 제가 그냥 이 텍스트만 넣고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독해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 그 영상이 어떤 그 뭐랄까 배경 지식의 필요성을 알겠는데 유튜브에 찾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요 카미라고 하는 사이트도 정말 좋은데 이 카미는 이 텍스트만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이 텍스트에 맞게 어떤 단어도 단어 답도 추출해 주고요. 이 텍스트만 이렇게 볼드체로 하시게 되면은 TT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 TTS 기능이 다 읽어 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목 아프게 읽어 줄 필요 없이 이런 TTS 기능 탑재되어 있는 기능 활용하시면 되고 뭐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도 조정이 가능하셔 가지고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저도 저 임용시험 분석할 때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 제작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코스페이시스에서 뭐 지금 요것처럼 이거 사실은 1,000원 정도 2,000원 내외로 이제 가격인데 이거 코스페이시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떤 그 배경 지식을 3D 환경 그러니까 현실과 차단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체험을 하게끔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이건 신동환 교수님께 소개를 해 주신 건데 뭐 젠큐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저는 문제 내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이제 그 해설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자동 문제 생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생성 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 이제 활용하시면서 문제 생성에 어떻게 보면 노고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4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퀴지즈라고 하는 사이트는 저는 이제 무료 버전을 계속 그 무료로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40명 수업생인데 저희 예비 교사들 모두 다 이제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사용 계정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퀴즈즈에서 가장 좋은 점이 우리가 카옥 같은 경우는 멀티플 초이스만 됐었잖아요. 근데 퀴즈즈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래프부터 뭐 탑다운 매칭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저희가 이렇게 한눈에 시각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느 부분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점이 보완을 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유용하겠죠. 기존에 PPT가 있으면 그 PPT를 그냥 탑재한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슬라이드를 제공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서 연구 마지막인데요. 자 갓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는 저희 학생이 글 쓴 거를 탑재를 했어요. 그런데 글 쓴 거를 피드백 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갓 피드백을 이제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학생의 이 목적 취지에 맞는 피드백을 자동 생성해서 저는 이 학생이 모르게 이 피드백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제공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좀 시간적인 부분도 감축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거는 뭐 이제 연구 관련된 건데요. 뭐 리서치 레빗이나 요것도 뭐 잠시 보여드리면은 네, 내가 보는 연구가 어떻게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연구자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조금 그 연구 중에서도 좀 유명한 연구가 무엇인지 이 서지 분석하는 리서치 레빗이라고 하는 거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이스페이스는 최고죠. 이거는 정말 이 문헌 내가 토픽만 검색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conclusion, pedagogical implication 여러 가지를 그냥 한눈에 알아서 정리를 해줘 가지고 저희가 이것만 보고 저희 리터처 리뷰를 저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네 뭐 챗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네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장에서는 정리를 해 드리면은 뭐 업무용, 교육용, 연구용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하는데 저희는 미래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갈무리만 짚고 그러고 바로 이게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범대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 교사의 영향력 혹은 교사의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교사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 정말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너 영어 교육과 왜 왔어?"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요." 혹은 "저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면서 이제 본인의 진로를 교사로 설정한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본인이 교사라고 하는 직종은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를 저는 진짜 아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사로서 AI나 디지털 활용 능력이 어떤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저희가 마주하는 아이들은 또 다른 저희가 이제 그런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다른 교육 격차를 양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교육 기회나 아니면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미래 교육을 위한 하이터치 테크 교육은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하이터치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반동으로 이제 인간의 감성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인공지능 혹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하게 놔두고 교사는 이 따뜻한 감성, 어떤 인간적인 접근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개별 맞춤형 혹은 이제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수의 역할은 정말 학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개개인의 필요와 적성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에듀케이트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자 혹은 정서적 지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게 테크놀로지가 이 수업의 중심이지 아니면 교육의 중심이지 간혹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TBP 교재에서 나온 말인데요.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이 테크놀로지가 목적이 아닌 이 인스트럭션 어떤 데가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 철학이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화려하게 뭐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학생들이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할지 그 교육 철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어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첫 번째 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Everyone is a genius"처럼 이제 모든 사람을 천재라고 믿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educate라고 한 말처럼 학생들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놀랄 때가 많은데 이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미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장이에요. 자 제가 이제까지 다 한 거 정리해 드리면은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들숨뿐만 아니고 날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도 공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세포 생물학 관점처럼 너무 다르죠. 이 다른 거를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하나로 맞추려고 끼워 맞추려고 억지로 막 하지 말고 어차피 반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맞춤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끌어내는 교육을 저희가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상위 1% 1등급 그 누적 4%만을 위한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임용시험, 수능, 내신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임용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모두를 위한 행복을 진짜 이루고자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 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네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긴 제 이메일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지류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내용도 풍부하고 또 많이 좋은 내용들을 경험에 기반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Q&A 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 공간 플랫폼 제작 방법을 알고 싶어요라고 조금 브로드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은 네,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가상 공간 플랫폼 제작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어 제가 가상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 비법이랄까요? 그 이유는 너무 쉽게 요즘에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프레임 VR이나 아니면은 뭐 스페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본적인 그 조작 방법만 알면은 쉽게 제작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MBTI 맵 같은 경우는 유니티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유니티를 학습해야 되고요. 그거 아니어도 저희가 3D 오브젝트 제작할 수 있는 블록케이드 랩인가 그것만 사용하시면은 그거 탑재하시면 이제 가상 공간이 연출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뭐 프레임 VR 아니면 뭐 스페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스팟이나 여러 가지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이제 지식만으로도 아마 쉽게 제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네.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네,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중에 혹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혹시 알려주시는 사이트들 강의 끝나고 한 번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떨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발표 자료가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리스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제가 중구난방 소개해 드린 것 같아 가지고 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정리해서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또 청중들께서 한번 그 리스트를 받아보고 예, 천천히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또 질문은 학생들의 제작물이나 강의 자료 등을 제가 만든 가상 공간에 만들 수 있는, 제가 만든 가상 공간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라고 했네요.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이제 학생들이 만든 제작품을 한 곳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시회처럼.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를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을 해 봤었는데 직관적인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시를 목적으로 한 메타버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공유가 쉽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들은. 뭐 스페셜이나 아니면 제가 보내 드릴 링크에도 메타버스 여러 가지 뭐랄까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탐색해 보시고 목적에 맞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셜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테크놀로지 또는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곳을 좀 잘하고 싶으면 평소에 혹은 저희가 네, 학생들 가르칠 때라든지 네, 또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에듀테크를 좀 잘 알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과생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못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흥미인 것 같아요. 저도 테크놀로지를 어렵다고만 생각해 처음엔 기피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게 교육적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흥미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더 알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렵다라고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뭐 재미있고 흥미롭고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를 느끼시게 되면 아마 그게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요즘에 좀 그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조금 더 테크놀로지 습득이 빨라지지 않으실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문과생인데, 이렇게 이제 에듀테크라든지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또 흥미롭게 느끼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시고 저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혹시 가장 큰, 배움이 되었던 출처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가장 많이 배웠던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매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네. 그 뭐 여러 책들도 많이 봤고 저는 이제 대부분 유튜브에서 최신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그 요즘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 가시면은 AI 뭐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자료들을 다 이렇게 다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책은 출판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활용하시면 아마 최신 기술 습득하시는 게 쪼끔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네. 매체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네, 유튜브에서 또 많이 네.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많이 또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정보가 또 중요한지 예, 또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도 또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듀테크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영어를 가르칠 때 또는 그 영어 교사를 양성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에듀테크를 저희가 영어 교육에 활용을 할 때 교수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아까 그 TBP 브라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이 목적이 아닌 복말 정도 현상이 아닌 이제 교육의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이게 정말 automaticity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에듀테크를 접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학습 그 우리 오토마 그 자기 이제 주체성인데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을 도움 닫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 시면 하면서 저는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을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스페이셜을 써 보려고 했는데 학생 수가 50명 정도 되니까 운영이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음. 보다 효과적으로 메타버스 수업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스페셜 언급해 주셔서 스페셜 말씀드리면은 스페셜에 보면 학생들을 한 곳에서 모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 일부는 이렇게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가지고 고런 그 설정 사항이 들어가셔서 그런 제어 기능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메타버스의 제가 생각해도 단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가장 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태스크를 부여를 해 줘요. 그 태스크에 대한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에서 환원할 수 있게. 그래서 태스크를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또 중요한 질문도 해주셨고요. 또 답변도 굉장히 귀중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네, 이번에 발표에 이어서 또 이제 질문과 답변 세션도 굉장히 소중한 정보 그리고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혜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발표 자료라든지 모두 7일 이내에 탑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발표자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리고 이
그 동영상도 저희가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처음에는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으니까 네, 또 사후 설문 조사를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설문지를 네, 3, 4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QR코드 있고 또 지금 웹사이트가 링크가 지금 채팅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네,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후 설문지 그리고 이 서티피킷은 여러분들이 사후 설문지를 모두 작성하시면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 이렇게 이 서티피킷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성함을 타이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 2, 3차 웨비나를 모두 여러분이 들으셨고요. 이 웨비나 등록 창에서 여러분들이 4차, 5차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차 그리고 5차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웨비나 4차로 프레이저 뷰익의 Teaching English 웹자료의 영어 수업 적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브리티시 카운슬의 Teaching English라는 그 티칭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소재별 범주와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영어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이제 그 웨비나를 1시간 동안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혜진 교수님의 한마디 듣고 이 웨비나를 마감할까 합니다. 네, 교수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두 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두 마디, 세 마디 하셔도 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네. 지금 1시간이라고 한 특강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수님 비롯해서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가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으로 미래 교육을 같이 실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